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2026년 3월 1일 정동희의 3.1절 메시지입니다. 부제는 정동희를 선택해주시는 분들에게만 스프링 이즈 커밍 해시태그 정동희뷰 해시태그 시계는 거꾸로 간다. 안녕하십니까? 삼시 정동희입니다. 오늘 세 가지 개인적인 이야기 사례를 통해 세 가지 매우 중요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추위를 잘 탑니다. 1986년 2월 대학 예비 소집 때문에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서울이 대구 대비하여 왜 이렇게 춥냐? 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겨울 내복을 그저께부터 안 입습니다. 이는 26년 2월 동안 32개 초중고 돌아다니면서 각 반의 교과서 배부 작업을 많이 했고 왜 이렇게 학교들이 산기슭에 많은지 은근히 작업 환경이 추워서 그렇습니다. 아마도 학교 이전이나 설립 시에 그린벨트 풀어주는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특히 학교들이 비탈진 곳에 많이 자리 잡은 구들이 서울에 제법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제는 완연히 봄 날씨이고 3월에는 더 그러할 터인데 저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의 부제는 정동희를 선택해주시는 분들에게만 스프링 이즈 커밍이 될 것이라는 생뚱맞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이용하는데 친구가 아니면서 유일하게 팔로우하는 분은 딱 한 분이고 나경원 의원입니다. 아직 나경원 의원과 만나서 대화해 본 적은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보수 입장에서 나경원이라는 이름 세자는 중요한 버팀목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생각이 다른 대목들이 있는데 특히 저는 미국에 대하여 맹신은 하지 말자고 생각하는데 이 점 등에서 생각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외신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미국의 이란 최고 지도자 사살과 관련하여 나경원 의원은 이를 계기로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페북 메시지를 조금 전에 보았는데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 차이가 나서 어제 다른 글들과 달리 좋아요 안 눌렀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32개 학교 교과서 배부 지원을 언급했는데 그때 해병대 출신이고 쌍둥이이신 아르바이트 하시는 대학생들 등과 같이 일했습니다. 제가 유독 해병대 출신 분들과 인연이 이상하게 이전에도 있어서 2018년 종로 지방선거, 2020년 총선 강남갑 선거, 그리고 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선 선거운동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심 식사 같이 할 때 지금 해병대 현역이나 전역한 지 몇 년 안 되는 분들은 이재명 정권과 이후 별단 해병대 모 대령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분위기이냐? 고 물어봤습니다. 답은 이재명 정권이 해병대를 잘 대접해주고 있고 모 대령의 별 승급도 매우 좋게 본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북한이 주적이냐? 는 질문에 사실상 부정적인 우회 답변을 했는데 정말 이런 시각이 국방부 입장에서도 같다면 해병대의 존재 의미가 매우 줄어든다는 게 저의 전략적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고 미국의 미군이 최근 몇 년 동안 대대적으로 해병대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고 해병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되는 아르바이트생 이분에게 물어봤더니 이 사실을 전혀 모르더군요. 자,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1919년 3월 1일 시작된 30일 독립만세운동 때 세계 정세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바로 1차 세계대전 종료 후 불과 서너 달밖에 안 지났던 시기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1914년 7월 28일부터 1918년 11월 11일까지 약 4년 4개월간 지속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1일 직전에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하메네이 대통령을 사살했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이란은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게 그 논리의 중요한 일부인데 이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매우 자의적이고 상대적인 잣대라는 점에서 사실상 매우 논쟁거리입니다. 자, 모든 걸 생략하고 다음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이란은 중동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대륙 유라시아 대륙의 문제로 시간이 지날수록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 점은 거꾸로 유라시아 대륙의 군사 시스템이 스스로 독립을 자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바뀌어야 된다는 강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해병대에 대한 고찰과 리밸런싱을 통하여 이미 해병대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있습니다. 20년 3월에 발표한 포스 디자인 2030 포스 디자인 2030 계획에 의거하여
기존 24개였던 보병대대는 21개의 경량화 보병대대로 탈바꿈되고 21개에 달했던 포병대대는 5개로 축소되는 과정 피크를 마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 이재명 정권은 완전히 이율배반적으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하는데, 군사 시스템은 차라리 그렇다면 가장 필요 없는 해병대 구조 조정을 착수해야 할 것인데, 거꾸로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4단 규모의 해병대를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군사 시스템의 기형성을 무턱대고 유지하는 아무 생각 없이 제 마음대로 원칙도 없는 국방정책을 하고 있다는 게 저의 평가입니다. 더구나 같이 식사했던 해병대 전역병 3명에게 들은 바로는 이재명 정권이 해병대에게 별 4개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희망을 해병대들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율배반적이고 엿장사 마음대로 현 정권의 정책이 국방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에 너무나 깔려 있다는 걸 32개 학교의 신입생이 절벽 수준으로 급감하는 상황 등에서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유관순 누님의 1919년 3월 1일절 대한독립만세 9호의 상황은 시계바늘이 거꾸로 갈 것입니다. 이게 저의 기본 시각입니다. 이런 식견과 전망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정동희가 유일합니다. 왜 오늘의 부제를 정동희를 선택해 주시는 분들에게만 스프링 이즈 커밍라고 달았는지 이제 이해가 조금 가시나요? 해시태그 정동희뷰, 해시태그 시계는 거꾸로 간다.